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냈어요 그동안?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에서 용종이 나왔더라고요. 위에서 용종이? 예, 그래서 먹는 걸 한참 더 조심하려고 오늘 늘상 앞에 있던 콜라를 제가 마다하고 건강음료로.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이 이렇게 였군요. 나 그래서 이게 왜 색깔이 왜 이러지? 그래서 지금 건강음료. 야, 혼자 좀 건강하게 살겠다. 그럼 나도 지금 건강음료로 바꿔줘야지. 나만 이거 먹고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보다 11년 더 사셨잖아요. 오늘 얘기할 주제 뭔가요? 수목에서는 가장 핫한 드라마죠. SBS의 수목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 저도 정말 즐겨봅니다. 사실 업으로 TV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업으로 보는 것도 즐겁게 보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맞아요. 저도 이제 음악 기자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는 100%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새 앨범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이냐, 뭘 질문할 것인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음악을 잘 못 즐겨요. 예. 근데 이제 요 드라마만큼은 이제 저도 약간 좀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은 도대체 언제 오나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목요일을 이제 보내고요. 그런 드라마를 만난 게 이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지상파에서 했던 거로는 이제 추적자라고 하나요? 추적자. 추적자도 저도 생각이 저랑 드라마 보는 취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쁜데?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추격자나 추적자죠? 추적자인가요? 네. 추격자인가요? 추적자? 그 현명한 제작진이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타이틀을 잘 CG로 띄워주실 거라고 믿고요. 추땡자 이거랑 그 저 뭐냐 예. 이 너목들이나 뭔가 약간 좋아하는 걸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그 전에 없었던 약간 미드 스타일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추리하고 스릴러물이 약간 섞여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드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드라마에서는 뭐 가족 중심의 드라마라든지 남녀, 사랑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추리를 하는데 보통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가를 추리를 하거나 내 아내가 누구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가, 죽은 전처와 이상하게 닮았는데 눈 밑에 점이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추리를 했다면은 이제 약간 추리를 하는 것도 약간은 조금 더 말이 되는 쪽으로 이제 추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본격 추리물로 이제 유사 추리물에서 본격 추리물로 이제 좀 변해가고 있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이슈 같은 것들도 잘 반영이 되는 편이고.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에 봤을 때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은 각각의 에피소드들, 법정 초반에 고등학생 친구를 뭐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누명을 쓰다가 나중에 누명을 벗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쌍둥이 형제 무슨 저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기서 토막토막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에피소드별로 가는 거는 미드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CSI라든가. 근데 또 그걸 전체적으로 관통을 하는 그 스릴러적인 요소, 이제 정웅인과 이제 주인공이 얽힌 그런 사건이 쭉 밀고 가서 이 두 가지가 적당히 이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구도다. 그래서 흥미롭게 저는 봤던 기억이 나요. 많은 작가분들이 영향을 받으셨겠지만은 그런 식의 미드와 한국 드라마의 절충형을 갖고 간 거로는 이제 같은 방송사에서 했었던 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그런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었죠. 전체를 관통하는 살인 사건을 하나를 놓고 이제 그것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법의학자들이 고급 문출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들어가는 이런 식의 구성이 전체 스토리가 명확한 걸 좋아하는 한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미드와 같은 에피소드 중심에 짜임새가 있는 에피소드 중심의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약간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목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차용을 해서 좀 썼는데 조금 더 법정 어떤 변호 에피소드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분량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6부작으로 출발했으니까 대부분 미니 시리즈가 16부작이 기본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16부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24부작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16부작으로 타이트하게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짧고 굵게 가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 좀 끄는 것 같으면은 연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2회 연장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얘기 있나요? 아니 지금 시청률 20%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하고 싶죠. 그런 얘기가 있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법정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그렇게 잘 몰랐던 법률 관련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막이 딱 나오고 설명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된다. 예. 전문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또 이 작품의 굉장히 매력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합리적 의심 같은 경우는 이 극에서 그 최근 몇 화 동안 굉장히 중심 소재가 되어서 다뤄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형사소송법의 어떤 그 가장 지켜야 될 근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작품에서도 법에 대해서 아시나 보죠? 상당히 전문가처럼 얘기하는데 한때 좀 고시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 고시생 친구가 있다더니. 아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변호사 친구 한둘 있으면 든든해요. 사는 게 이렇게 뭔가 송사 같은 거 걸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한번 쓱 물어보고. 형사소송법에 강하시군요. 늘 착하게 산 건 아니라서. 한국에서 흔히들 직업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메디컬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병원에서 연애하는. 법정 드라마면은 이제 법원에서 연애하는 이야기. 변호사, 판검사가 연애한 얘기. 뭐 여기에도 연애 코드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연애 코드가 메인 플롯이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성장하고 어떤 그 경험치를 쌓는 법정 이쪽이 조금 더 메인 코드에 가깝지 사실은 이제 연애 같은 경우는 서브 플롯에 가까우니까요. 11화에서 이제 그 주인공 이종석 씨가 극중 이름이 뭐였죠? 생각 안 나네. 그냥 이종석으로 가죠. 우리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이종석 씨가 하여튼 무죄를 판정받는 이제 그 재판에서 검사가 이제 퍼즐론을 얘기해요. 호끼리. 그러니까 퍼즐 100조각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80조각을 맞췄다. 나머지 20조각은 아직 못 맞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코끼리가 갑자기 사자로 보이거나 하지 않는다. 이종석에 대해서 그 증거가 완벽하진 않아도 지금까지 갖춘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 충분히 살인죄,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배심원단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것도 일견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장혜성 변호사, 이제 이보영 씨죠. 다시 얘기하기로는 맞습니다. 80조각을 맞춘 상황에서 이게 그 사자로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나머지 20조각이 없음으로 해서 이 코끼리가 사람을 밟았는지, 사람을 밟아서 죽였는지 아니면 공을 밟고 있는지 모른다.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80조각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코끼리가 유죄라고 하고 코끼리를 사형시켜서 죽였다.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맞춰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공이 있더라. 그럼 그 코끼리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냐라고 이제 항변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게 단지 그냥 법정 뭐 이런 증거, 뭐 합리적 의심,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서 사형제 자체의 어떤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거 녹화한다고 열심히 보고 준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푹 빠지신 것 같은데 대사를 다 배우셨는데 그래, 지금? 나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멀지 않은 과거에도 실제로 약간 어떤 실적을 위해서 혹은 이제 범인을 만들어내는 종류의 어두웠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부당거래라든지 뭐 무조건 범인을 잡아야지 그게 실적이고 성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범인 못 잡을 때 만드는 거죠. 우리 조직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신이 이제 뭐 아니 땐 굴뚝에서 난 연기까지는 아니고 뭐 실제로 어떤 그런 무리한 어떤 공소 혹은 무리한 취조, 무리한 뭐 그 판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렇구나. 이게 원래 법의 정신이라는 건 저렇구나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을 좀 받으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불과 몇 년 전 그 MB 정권 시절에 그런 판결과 그런 무리한 기소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제 주변에도 그 뭐 트위터에서 북한 관련 농담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뭐 고무찬양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이런 분들이 그러게요. 그리고 뭐 저 벽보에다가 뭐 쥐 그림 그렸다고 뭐 붙잡혀 들어가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좀 어이없는 일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생긴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근데 이거 약간 얘기가 또 새는데 쌍둥이 형제 살인 사건을 보면은 거기서 핵심 논리는 이거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였다. 근데 이 뭐 누가 죽였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뭐 가령 누가 죽이고 맞고 뭐 이런 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저기 이태원 햄버거 집 살인 사건이 그 실제로 제작진이 그 사건에서 공동정범인데 누가 주범인지 모를 경우의 딜레마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모티브를 좀 따왔고 또 이제 쌍둥이 살인 사건 비슷한 종류의 살인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합친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살인 사건이었다. 그렇군요. 당시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해 설명하자면은 당시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 사건 미국인 2명이 이제 우리 한국인을 죽였는데 누가 죽였는지 밝혀내지 못한 거잖아요. 둘 중에 범인은 분명히 한 명이 있는데 결국 둘 다 풀려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잊혀졌지만 영화로 만들어지고 다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이슈화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진범을 잡는 미국에서 범인을 소환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할 수 있는 순기능 중에 잊혀져가는 어떤 과거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영화적으로 혹은 드라마적으로 소환을 해내서 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죠. 많이 나왔으니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법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소를 하는 어떤 근거가 너무 빈약한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왼손 손목만 나왔다고 해서 토막 살인이겠거니 시체가 안 나왔는데 그 재판부가 또 그걸 받아. 증거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저건 분명히 무리한 설정인데 어떻게 끌고 가네라고 봤는데 10화였던가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보영 씨하고 윤상현 씨가 뭔가 대단한 어떤 열쇠라도 잡는 것처럼 그래 그거라고 한 다음에 카메라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쭉 줌인되면서 저희는 범인 그 피해자 민준국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한 반전인 것처럼 쓱딱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가 반전이야 라는 반응이 일단 왼손만 발견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살아있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그 바로 직전 사건이었던 그 쌍둥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굳이 저것을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없는 쪽이라거나 이제 그냥 복면을 그냥 쓰고 뭔가 찌르고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랬으면 됐을 것을 굳이 찌르고 둘이 같이 CCTV에 있는 곳에서 복면을 일부러 찍히고 그렇게 복잡한 트릭을 써갖고 둘 다 풀려나게 하는 게 이 얼마나 불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드라마를 말하자면 분석, 비평 이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저는 이보영과 이종석 주인공들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가죠. 하던 대로. 근데 이게 편한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승환 씨, 그 지난주인가요? 그 토요판에 이게 술탄 오브 더 TV 아주 잘 봤습니다. 나와 이보영은 닮았다. 아주 인상적인 제목. 아니 이게 첫째로 외모적인 게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서툴고 실수하고 남에게 괜히 화를 내는 어떤 그런 어떤 어리고 모자란 모습 같은 것들을 이보영이 굉장히 잘 그려주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다. 약간 이런 의미인 거고 이게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양심이 있죠. 나는 이보영 씨랑 승환 씨랑 나란히 이렇게 편집을 했어야 된다고 봐. 그래야지. 아니 지금 누굴 죽일 일이 있나? 승환 씨 한 번 희생해서 우리 한겨레를 위해서 좀 페이지비도 높여주고 아주 좀 희생해서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 한 몸 희생해서 페이지비를 올릴 거면 인센티브를 주시던가. 자, 팝콘. 팝콘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건 드시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거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저 이보영 씨가 극 중에서 언제 한번 그 이종석이 이제 행방불명되고 사라졌을 때 지 혼자 괴로워서 그렇겠지만 집안이 완전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와, 저 내가 아는 사람과 되게 이제 닮았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저도 제 하우스메이트 중에 한 분이 약간 방을 좀 본인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 닮았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건 제 과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치울 수 있을 정도로만 어지러놓고 삽니다. 서툴고 실수하고 괜히 남들에게 신경을 내고 나중에 뒤에 가서 혼자 후회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보영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처음에도 20초 변론, 일도 좀 대충 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코믹 연기 같은 것들을 원래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이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대중들의 인생에 남은 거는 조금 정적인 거나 혹은 얌전한 모습이나 단아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좀 많이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코미디 영화 나온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코믹 연기도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방금 얘기한 걸 들으니까 승환 씨랑 이보영 씨랑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왜 자꾸 나를 문제는 보내실라 그래요. 사실은 뭐 덤벙대고 집안 뭐 쓰레기장처럼 하고 살아도 외모가 이러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루저 이러는데 이보영 씨는 외모가 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감정이입을 하려 그래도 기본적으로 호감이어야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드라마 주인공이 그 모양인데 생이게 나가다 봐. 안 보지. 나라도 안 봐요. 그걸 누가 봐. 찌질해서 어떻게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외모가 굉장히 호감인데 이 호감인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덤벙대고 뭐 집안 개판으로 어질러 놓고 살고 뭐 변론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를 찔리는 거죠. 약간 저건 약간 내 모습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이미 한 차례 호감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제 가령 여성 시청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좀 덤벙대고 뭐 집안 좀 어질르고 이런 사람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깔끔하고 모든 데서 완벽한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다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이보영을 보면서 가만있어 저렇게 예쁜 여자도 저러고 살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이보영한테 이제 동일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족도 느끼고. 야 그런 전략이 있군요. 밉지 않게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보영 씨가. 그래서 덕분에 저는 헤드라인 때문에 지금 곤욕을 겪고 있고. 그러면 다음에 정경 기사를 한번 내야겠네. 나랑 이보영 씨가 얼굴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아니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걸 뭘 또 정정 기사까지 내서 한 번 또 끄집어내요 이거를. 제 이야기는 좀 빼고 이보영 씨 얘기를 좀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연타석 홈런이죠. 지난번에 이제 내 딸 서영이에서 굉장히 이제 대중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알리시고 이번 작품에서는 또 그 가벼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일단 그 시선을 확 끈 다음에 뭔가 이제 그 과연 정웅인이 언제 복수를 하러 올까 공포에 질려하는 모습이라거나 어머니를 고혈하는 모습 혹은 그 우리 이종석 씨가 연기를 하는 이제 박수아라는 캐릭터를 변호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다짐을 하는가 이런 성장해 나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에 못 봤던 발랄한 모습이다 하고 이제 딱 관심을 가지고 보던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작품 이후로 이보영 씨는 좀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이보영의 존재를 좀 더 인상 깊게 본 게 영화 그 조인성이랑 나왔던 비열한 거리 거기서 좀 인상 깊게 봤고 그 다음에 저 배우 괜찮다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내 딸 서영이로 굉장히 빛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너목들까지. 와. 보면은 굉장히 다작을 하신 배우세요. 보면은 이제 데뷔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중간에 한 해 정도 쉬시고 매 한 작품에서 두 작품을 쭉 해오셨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근데 모든 작품들이 다 빛을 본 건 아닌데. 뭐 근데 중간에 서동요 같은 뭐 경우도 있었고. 서동요 맞아요. 서동요를 통해 이제 약간 주연으로 처음 이제 이름을 알린 경우 아닌가요? 탑 클래스 여배우라고 할 만한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한 거는 아무래도 서동요가 좀 컸죠. 그 너무 우리가 이보영 씨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이종석 씨 얘기도 좀 해보자고요. 별로 꼭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멋있어 일단. 꼭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다. 주변에 다른 여자분들하고 이제 드라마 얘기나 너목들 얘기 나오면은 저 100이면 100 다 이종석에게 반하셔서 바로 어저께 방영한 11화죠. 이제 비를 맞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싹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정말 충직한 대연결을 보는 것 같은 그 정말 충직한 주인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이제 가득한 진돗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야 이종석 진돗개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약간 그런 인상이 있어요. 되게 충직하고 나만을 지켜줄 것 같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얼굴에 있어요.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작가가 명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장면이구나 싶으면서도 이종석 씨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있으면 그게 설득이 되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 이종석 씨가 기억을 잃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좀 티격태격하고 말도 툭툭하고 반말 찍찍하고 이러는 시절에도 좀 싸가지 없는 학생으로 나오죠 앞에는. 근데 그때도 어떤 그 묘한 그런 게 있죠. 나도 저렇게 틱틱거리지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위해주고 지켜주고 오빠처럼 챙겨주는데 나보다 연하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을 굉장히 잘 충족을 시켜주는 배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연기 톤이 단조롭다라거나 대사를 왜 한 톤으로만 뱉느냐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위력을 가진 배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난번 학교 2013에서도 그렇고 뭐 이번에
작품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배역들을 굉장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배역들을 찾아서 하고 그거를 납득을 시키는 힘을 가진 배우고요. 네. 그 이종석 씨는 공교롭게도 제가 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다 고교생 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저 하이킥 짧은 다리의 습격이었나요? 네. 거기서도 고교생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 2013, 너목둘도 다 고교생만 나와갖고 야 고교생 전문 배우인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 올해 나이가 25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대 중반. 예. 와. 뭐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죠. 특히나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뭐 임수정 씨 같은 경우도 뭐 대충 그 나이 때쯤까지 그렇죠. 여고생으로 네. 연기를 하셨었고요. 네. 뭐 또 작년에 히트를 쳤던 드라마 응답하라 1057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은지원 씨가 그렇죠. 30대 그렇죠. 중반을 이제 네. 넘어서 후반으로 열심히 네. 걸어가고 계신 은지원 씨가 네. 무려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기염을 네. 토하시기도 했는데 아니 뭐 그런 걸로 치자면은 저 추억의 책가방인가요? 이마룡 씨가 그 나이에 교복 여기다 코미디를 갖다 대시면 어떡해요. 그걸 당할 게 없죠. 아니 네. 예전에 저기 뭐 그런 비슷한 네. 이제 드라마에서도 한 40대 분들이 이제 뭐 여고생을 연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은 좀 해요. 뭐 근데 뭐 확실히 이정석 씨는 약간 어색함이 없는 배우인 거죠. 교복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정말 그 교복을 그렇게 간지나게 입는 사람이 사실 흔치 않은데 남고 앞에서 뭐 기다리고 있다 보면 네. 저런 아이를 하나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리얼해 보이죠. 이종석의 얼굴과 이제 매력이 뭘까 이렇게 곰곰이 봤더니 사실 얼굴이 그 빼어난 그런 미남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악플을 위험한가요 이게? 이거 헤드로 좀 뽑아주시겠어요? 아니 수정민활? 이종석 미남 아니야 이렇게. 하여튼 딱 보면은 이게 대단히 외모가 뛰어난 그런 배우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그 연기와 여러 가지 역할과 여기서 그게 아우러져서 나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청춘의 이미지를 담은 얼굴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나게 깎아놓은 조각 미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요거는 잘 몰라도 어떤 청춘의 방황이라거나 불안함, 서툼, 뭐 하지만 뭐 심지 있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얼굴에 잘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통 이제 좀 조용히 평소에 말도 없고 뭐 이러고 있다가 일진이 갑자기 이렇게 뭐 누구를 괴롭히다가 하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일진을 막 때려주고 이러고 다시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뭐 딴 걸 하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맡은 작품들에서 다 연상의 여인을 지켜주거나 이제 뒤에서 이제 그림자처럼 이제 보호하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아는 건지 뭐 소속사가 잘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작품 활동을 잘하고 있는 아주 좋은 배우죠. 본인이 어디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학교 2013도 그렇고 그 전에 하이킥에서도 그렇고 계속 고교생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번에도 고교생 역할을 맡으면은 너무 이미지가 고쳐가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사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초능력을 갖고 있는 소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번에 맡기로 했다. 배역을 추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 설정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이게 미드 같으면 지금 나온 떡밥만 가지고도 4시즌을 만들 수 있는데 예, 뭐 한국 환경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뭐 놓치기 싫은 배역이었을 거예요. 네. 악역으로 나온 정웅인 씨나 정웅인 씨가 원래 그렇게 악역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 정웅인 씨가 최근에 악역으로 나왔던 거는 이제 뭐 주먹이 운다였던가요? 그 주먹이 운다? 그 둘이 영화 아닌데요. 전설의 주먹이죠. 전설의 주먹이 운다는 옛날 영화고 저기 조금 옛날 영화고. 연식 나오나요? 연식이라도 기억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감퇴되는. 원래 정통 연극을 하시던 분이라 굉장히 표현하실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분인데 주로 코믹 작품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그 시트콤 새 친구를 통해서 정웅인을 알게 돼갖고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새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주로 이제 두사부일체 시리즈를 보면서 두사부일체. 이제 저런 배우가 있구나, 저런 배우가 재밌구나라는 거에 인상을 되게 강하게 가졌던 편이죠. 근데 코믹 연기를 할 때 자기만의 어떤 특성이라거나 어떤 그런 캐릭터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넣어서 연기를 하는 배우셨거든요. 보면 선덕여왕에서도 코믹한 악역이었는데 나름의 깊이를 부여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발견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그렇죠. 재발견이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배우한테 미안한 일이 아닐까. 네네. 다만 조금 이제 이미지를 좀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지. 보면 얼굴이 선해 보이면 또 한없이 선해 보이고 악하게 보면 한없이 악하게 보이는 되게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우인이 이런 배우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연 4인방 중에 지금 윤상현 씨만 속 빼놓고 그러네 윤상현 씨. 윤상현 씨가 이번에 보면 자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배우 맡아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벙한 미남, 어벙한 꽃미남. 네네네. 심지어 초반에는 2대 8 가람하고 이제 뿔테 안경, 잠자리 안경 같은 초반에 굉장히 촌스럽게 나오죠. 흰 양말 신고 막 이러고. 뭐 근데 솔직히 뭐 촌스러워봤자 윤상현 씨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진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에서 어쩌면 윤상현 씨가 이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코믹이 없는 연기도 배역도 잘 소화하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좀 심어주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윤상현 씨 원래 멋지고 좋은 배우로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특히 또 멋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윤상현 씨랑 아마 동갑일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클로즈업 좀 잡아주세요. 뭔가. 네, 이 말 괜히 했네. 왠지 손해. 내 사진만 이보영하고 투샷으로 띄우지 말고 윤상현 씨하고 띄워주시라고요. 손해 보는 것 같아, 이 얘기 자를까요? 뭘 잘라? 이거 편집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윤상현 씨도 상당히 멋지고 다른 조연들도 굉장히 연기들 잘하고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 판사. 김광규 씨가 연기하는. 김광규 씨라든가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굉장히 자기 이미지에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배역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았을까 싶을 정도로 최상의 캐스팅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너무 이 드라마 너무 지켜세우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드라마들 다 PPL 하잖아요. 여기서 깨알 같은 PPL이 중간중간에 약간 웃음을 피식피식 웃게 만들어요. 가령 뭐 초콜릿을 괜히 사갖고 중간에 싹 디민다든가 뭐 그냥 어디 서울 시내나 사무실에서 만나야 될 걸 괜히 산에서 만나요. 등산 그 제품, 등산 복과 뭐 이제 배낭 같은 거 이제 PPL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핸드폰 개통하는데 괜히 한번 이걸로 주세요 하면서 최신 핸드폰만 배너를 쫙 보여주고 뭐 만나는 커피숍 항상 똑같고 그 커피숍 제품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어저께는 그 커피숍에서 나온 집에서 타 먹을 수 있는 드립커피 그 제품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물론 요즘 드라마 제작 여건상 PPL이 사실은 뭐 필수 뭐 약간 필수 요소처럼 자리 잡은 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중간중간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약간 그게 좀 몰입하는 걸 좀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올해 PPL의 제왕이라고 하면은 역시 장국정 사랑에 살다 만한 게 없죠. 그렇군요. 모구마을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PPL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못 집어넣어갖고 마지막 회에 집중적으로 몰아넣고 PPL 특집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PPL 같은 경우들을 좀 과하지 않게 녹여내는 현명한 방법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전에는 뭐 PPL은 뭐 하나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까지 막 억지로 어색한 대사로 막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대사를 넣지는 않더라고 그냥 조금씩 이제. 뭐 초콜릿 때 살짝 넣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걸 냉장 보관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간 중간에 깨알같이 녹이는 거는 뭐 그럭저럭 하는 건 괜찮은데 드라마 70분 동안 카페에 앉아서 핸드폰 쓰면서 초콜릿 찍어 먹으면 끝나겠네요.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리고 검사로 나온 그분도 좀 괜찮던데. 여러분 대중문화 전문 기자라는 분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작품을 판단을 하는 검사로 나온 그분 얘기를 못했네.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끝나가네. 큰일 났네. 그분도 연기 참 좋은데. 그분 말이죠. 좋아요. 다음에 한번 출연한 드라마 있으면 다음에 또 합시다. 저는 고성빈 씨로 나오는 그분. 고성빈 씨. 뭔가 앙칼지게 욕을 한다라거나 그런 어떤 말들이 짝짝 잘 붙고. 다음에 여배우 특집을 한번 해야겠어. 오늘은 뭐 시간 다 끝나가니까. 뜬금없이 여배우 특집. 좋습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그래도 남성 시청자분들 많으면 뭐 의도 좋은 거죠. 좋습니다. 이번 잉여사롱 엔딩 화면은 이승환과 이보영의 사진을 나란히 세우는 걸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희들 투샷을 잡고 이러면 안 되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빠이빠이.